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정의역과 공역이 평면 위에 있는 점. 자, 그 다음에 공역도 마찬가지죠. 공역. 요것도 평면 전체. 그래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평면 위에 있는 점으로 대응시키는 이 함수를 우리가 변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변환 중에서도 먼저 이 정의역에 있는 점의 좌표와 공역에 있는 점의 좌표가 상수항이 없는 1차식으로 대응될 때 이 중요하겠죠, 그죠? 상수항이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없는 1차식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변환을 우리가 1차 변환이라고 한다. 즉 공역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라고 하면 이것이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cx 더하기 dy라는 형식으로 표현되고,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행렬의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이 점으로 대응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변환을 우리가 1차 변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행렬을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1차 변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존에 공부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1차 변환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로 자,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자,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이때는 Y 좌표가 바뀌게 되니까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X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행렬에 의해서 점의 좌표가 계산이 된다. 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 자, 0, 0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자, y는 x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요. 요거 0, 1, 1, 0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리고 닮음 변환이 있었습니다. 닮음. K배 확대 또는 K배 축소, 원점을 중심으로 느리거나 줄이는 그런 경우에 K00, K, 즉 K 곱하기 1001 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행렬에 의해서 계산되는 그러한 변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 가장 많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돌리는 그러한 변화는 행렬이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러한 행렬로 표시가 된다라는 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다가요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y는 m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그때 행렬이 어떤 모양으로 설명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m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에 의해서 점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p, x, y라는 점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대칭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수직으로 거리가 똑같이 이렇게 돼야죠. 이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p x y 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일단 이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리가 똑같다라는 성질과 그다음 수직이라고 하는 성질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니까 p와 p''를 잇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90도. 직교하는 직선인 경우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두 녀석을 기울기를 재게 되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x 다시에서 x를 빼시고 y 다시에서 y를 빼시고 자 나눠주게 되면 기울기가 되겠죠. 자 이것이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점 P'과 P의 중점은 여기죠. y는 mx 선상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2분의 y 플러스 y 다시 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그럼 y는 mx라는 요 직선 위에 있게 됩니다. 자, 요 1번식과 요 2번식을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관계식을 지금부터 유도를 할 겁니다. 일단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거 조금 정리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1번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자, m 곱하기 y 다시 마이너스 m 곱하기 y는 자,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x 다시 플러스 x.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식을 제가 이쪽에다가 x와 y 그 다음에 한쪽에는 x 다시 y 다시 이게 자, 모양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x 더하기 m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x 다시 더하기 my 다시.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일단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y좌표 대입하고 x좌표 대입하고 2분의 y 플러스 y 다시는 m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자, 2는 지워버리고요. 똑같이 이쪽에 x와 y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mx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 요 mx가 있고요. y가 1이 넘어갔다. 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이 mx 다시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mx 다시 플러스 y 다시. 자, 요식 요 두 개의 식을 놓고 연립을 할 겁니다. 연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x 다시는 무슨 xy y 다시도 무슨 xy 이렇게 일단은 요 두 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제가 우선 y 프라임을 지금 없애보려고 합니다. 자, y 프라임을 없애려고 했다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없으니까 이 아랫줄에다가 m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곱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에 거 한번 써주고요. 자, x 다시 플러스 my 다시 너는 x 플러스 my와 같고 여기다가 m을 곱합니다. m을 곱하면 마이너스 m 제곱 x 다시 그 다음에 플러스 my 다시 는 m 제곱 x 마이너스 my. 자, 이 두 줄을 빼시면 되겠죠. 자, 빼게 되면 1 더하기 m제곱 괄호치고 x 다시는 자, 요렇게 빼니까 1 마이너스 m제곱 괄호치고 x. 자, 그리고 요렇게 빼니까 2m y. 자, 그래서 x 다시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졌습니다. x 다시는 1 더하기 m제곱 분의 1 마이너스 m제곱 x 1 더하기 m제곱 분의 2m y.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이 x를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럼 윗줄에다가 m을 곱해서 이번에는 더해주면 되겠죠. 자, 윗줄에 m을 곱합니다. m을 곱하게 되면 mx 다시 그 다음에 m제곱 y 다시 는 자, m 곱했으니까 mx 플러스 자, m제곱 y. 자, 아래쪽은 그냥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m x 다시
그 다음 y 다시 는 mx 빼기 y. 자, 요 두 식을 이번엔 더합니다. 자, 더하면 x 프라임 요거 사라지겠죠?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더해졌으니까 역시 1 더하기 m제곱 괄호치고 y 프라임은 자, 더했으니까 2m x 자, 더해주니까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래서 y 다시를 구했습니다. y 다시를 구했으니까 나눠볼까요? 1 플러스 m제곱분의 2mx 자, 플러스 1 플러스 m제곱분의 m제곱 마이너스 1 y.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x 다시는 몇 x 몇 y, y 다시는 역시 몇 x 몇 y 이 두 녀석을 조합을 합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은 자, 물론 x 프라임 y 프라임 이것은 자, 분모를 보면 1 플러스 m제곱이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 녀석을 행렬 밖으로 끌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분모로 이렇게 끌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m제곱, 그 다음에 여기 2m, 여기가 2m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x, y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곱하고 곱해가지고 얘를 나눠주게 되면 이게 x 프라임이 되겠죠. 자, 행렬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2m, 이쪽이 m제곱 마이너스 1. 자, 결론 요겁니다. 이동된 점의 좌표는 요 행렬을 곱해주면 만들어지는데 자, 요 행렬을 여러분이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요 행렬이 뭡니까? y는 m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예, 그때 원래 있던 점과 그 다음에 이동된 점의 좌표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 행렬에 곱해주면 만들어진다. 이것이 y는 m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설명하는 그러한 행렬이 되는 겁니다.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 자, 요걸 좀 외워주셔야 되는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 모양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삼각함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y는 mx에 대한 대칭 이동을 나타내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y는 mx를 그리시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 자, 요 각입니다.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한번 제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m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길이를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녀석은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m이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루트 1 더하기 m제곱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를 m이라고 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 사인 세타는 뭡니까? 자, 사인 세타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루트 1 플러스 m제곱분의 m. 그 다음에 자,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자,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플러스 m제곱분의 요거분의 요거 1 요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을 가만히 보시면 1 플러스 m제곱의 루트가 여기 밑에 있죠. 그죠? 여기 분모로 보니까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자, 요 1 플러스 m제곱분의 1 빼기 m제곱이 뭐였던가요? 1 플러스 m제곱 1 빼기 m제곱. 자, 이것과 똑같은 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그 기억하는 공식 중에 자, 코사인 2세타라는 게 있습니다. 코사인 2세타. 자, 코사인 2세타 이게 어떻게 생겼죠? 자, 이것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 그리고 이제 이걸 여러분이 잘 아는 공식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는 1이다. 합쳐서 1이다. 이용해 주시게 되면 자, 2배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 빼기 2배의 사인 제곱 이렇게 바뀌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편안한 거 씁시다. 자, 요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 예, 집어넣어 보게 되면 자, 이 녀석을 제곱하니까 1 플러스 m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 녀석을 제곱하니까 1 플러스 m제곱분의 m제곱이 되는데 이거 두 개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삼각함수 공식 중에서 탄젠트 세타를 m이라고 할 때 이 코사인 2세타라는 녀석이 바로 1 플러스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m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예, 코사인 2세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로 뭐라고요? 이 녀석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코사인 2세타라는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인 2세타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죠. 자, 사인 배각 공식인데 요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 곱하니까 분모가 뭐가 되겠습니까? 1 플러스 m제곱. 그 다음에 분자 m인데 2 있으니까 2m. 많이 보던 거다.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요거분의 요거. 그러니까 1 플러스 m제곱분의 2m이라는 것이 바로 사인 2세타니까 아,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요 각 세타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면 그러면 요 행렬은 자,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요건 앞뒤가 바뀌었죠?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라는 모양으로 y는 fx에 대한 대칭 이동을 나타내는 1차 변환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여러분이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자, 16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y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x. 자, 요렇게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녀석. 자, 이거 기울기죠. 이 직선이 그래요. 0도부터 90도 사이니까 예각입니다. 예, 대략 뭐 1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직선인데 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나타내는 행렬이 3분의 1 kk 음수 3분의 1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요 k 값은 얼마일까? 이 식을 외우고 있다면 이건 아주 쉽죠. 지금 보면 기울기가 자, 탄젠트 세타로 주어지는 거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녀석을 코사인 2세타. 그죠? 그 다음 사인 2세타. 그 다음 사인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게 코사인 2세타라는 값이 주어졌고 그때 사인 2세타는 얼마니? 이렇게 물었다. 단 그때 각은 예각이다. 이런 물음하고 똑같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코사인 2세타하고 사인 2세타는 각이 같죠? 제곱 더해가지고 1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각을 2배를 해도 세타가 0도에서 파이 180도 사이라면 사인 값은 무조건 양의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3분의 1 코사인 2세타의 제곱과 사인 2세타 k의 제곱은 자, 제곱 합이 1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자, k 제곱은 넘어가서 9분의 8 이렇게 될 겁니다. 9분의 1 빼야겠죠. 9분의 8. k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자, 그 중에 뭐인 거? 양수인 것. 그래서 3분의 2 루트 2. 예,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변환의 합성과 역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변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합성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합성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면상의 점이 있습니다.
자, 요 점이 x, y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1차 변환 f에 의해서 이것이 또 다른 평면 위의 점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 점을 p 다시 x 다시 y 다시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p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을 또 다른 변환 함수 g에 의해서 한 번 더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연달아 적용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묶어서 합성 함수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차 변환이 있다면 1차 변환을 설명하는 행렬이 있을 겁니다. 자, 이 F를 나타내는 1차 변환을 A라고 제가 불러주고요. 자, 이 G라고 하는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우리가 B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얘를 곱해주게 되면 요 X-Y- 얘가 나와줘야죠. 이거를 다시 여기다 곱해준다면 얘가 나와줘야 되겠죠. 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y-라고 하는 이것은 행렬 a에다가 x, y를 곱한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x2-2', y2' 이렇게는 b에다가 x-y-를 곱한 것과 같은데, 그런데 이 녀석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은 b 곱하기 a 곱하기 xy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은 1차 변환 fg를 연달아 적용시켰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대응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걸 우리가 fg의 합성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g.f 이렇게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나타내는 행렬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 b 곱하기 a가 되겠죠. BA. 그러니까 G.F라는 합성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은 바로 F의 행렬, G의 행렬을 곱해준 놈과 같다. 함수를 합성하면, 자, 요 1차 변환 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행렬은 뭐가 됩니까? 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달아서 행렬 두 개에 그대로 곱해줄 거니까, 자, 행렬 먼저 곱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것이 이제 FG 두 개의 1차 변환을 합성을 했을 때, 그때 자, 그 합성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자, 그럼 역변환은 뭐가 될까요? 역변환. 자, 역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함수죠. 그러니까 어떤 1차 변환이, 자, 여기 있는 점을 이쪽 점으로 대응시키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종의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F의 역함수, 역변환. 여기를 P, X, Y, 여기를 P 다시 X 다시 Y 다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똑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F를 설명하는 행렬이 A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 뭐겠습니까? 우리 하던 대로 X 다시 Y 다시는 A라는 이 행렬에 X와 Y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이 행렬이 만약에 역행렬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변에 A에 역행렬을 곱해줌으로써, 자, X, Y는
A 인버스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이거죠? A 역행렬에 얘를 곱해서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점을 여기 곱해서 얘가 만들어진다면 바로 요 F의 역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누가 될 것이다? A의 역행렬이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연달아 두 번, 자, 어떤 두 개의 1차 변환을 적용시키게 되면 행렬을 연달아 두 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 행렬의 곱이 이 합성 변환의 행렬이고, 자, 어떤 변환이 A로 표시가 되면 이 역변환은 A의 역행렬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합성 변환은 곱이고 역변환은 역행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A라고 하는 어떤 그 행렬이 주어지고 B라는 행렬이 주어지게 되면 둘을 곱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가 마이너스 1, 0, 0, 1로 주어지는 이러한 변환입니다. 이거 뭐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뭡니까? 요거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그러한 변환입니다. 그 다음에 B, 여기가 1입니다. 자, 요거는 뭐였죠? 요거는 요쪽이 1, 1이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나타내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라는 행렬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이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자, 이쪽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아, 이게 1이군요. 참. 1.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쪽이 0이 되네. 예.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A하고 B를 연달아 곱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뭐 한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자, 다시 이 녀석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렬이고, 이 녀석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그러한 행렬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뭐부터 먼저 한 다음에 요거는 Y는 X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연달아 적용하는 그러한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변환 두 개가 주어졌을 때 A, B를 곱했다. 누구 먼저입니까? 그럼 B부터 먼저. B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는 그러한 행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5-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시면 1차 변환 F는 1,2를 5,9로 옮기고, 그러면 보통은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되죠. 1,2 그 다음 화살표 이렇게 하시고 5,9. 이 표현도 좋고요. 그 다음에 1차 변환이 존재를 하면 그것을 나타내는 행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렬 A에 1, 2를 곱하게 되면 5, 9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 다음 F의 역변환 F 인버스는 이렇게죠, 그죠? 요거는 누구를 누구로 보냅니까? 음수 8, 음수 13이라는 녀석을 자, 누구로? 음수 3,1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A의 역행렬, 자, 요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바로 A의 역행렬이 되겠죠? 여기다가 뭘 곱하면 음수 8, 음수 13을 곱해주게 되면 음수 3,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 A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음수 3,1을 곱해주게 되면 음수 8, 음수 13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여러분이 엮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곱은 교환이 안 되지만은요, 분배 결합은 다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두 녀석을 제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인을 한다고 하는데 행렬의 곱의 성질에 의해서 이 두 개를 갖다 우리가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자 1, 2 요 녀석이죠. 그 다음에 음수 3, 1. 자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곱을 하게 되면 앞줄에 곱해진 결과가 앞줄로 나오죠. 그러니까 5, 9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 뒷줄이죠. 뒷줄 2열입니다. 2열에 있는 결과가 역시 2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사각 행렬을 만들어주게 되면 행렬 A를 자, 요 녀석의 역행렬을 곱해줌으로써 바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행렬 A가 나옵니다. A는 자, 뒤쪽에 곱해주시게 되면 5, 음수 8, 9, 음수 13. 자, 그 다음에 역행렬 한번 구해볼까요? AD 빼기 BC 하면 요거 7분의 1 나오는데요. 7분의 1에다가 요거는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이제 부호 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네.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행렬 계산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7분의 1 상수는 앞으로 빼시고요. 5하고 6이 10이니까 18이니까 16이죠. 16이니까 21. 그 다음에 3, 5, 15에서 8 빼니까 7. 9 빼기 요거 마이너스죠? 26. 26에 9 하니까 35. 3, 9, 27에다가 13을 빼니까 14. 예, 이게 나눠 떨어지게 돼 있네요. 예. 계산 결과 이쪽은 3, 1, 5, 2. 자, 끝났습니다. 행렬 A가 만들어졌고요. 문제가 원하는 것은 F에 의해서 2,2가 옮겨지는 거니까 이 행렬에다가 이 2를 곱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도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행렬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녀석은 F를 나타내는 행렬, 요건 G를 나타내는 행렬인데요. 딱 보시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떤 건가? 도대체 어떤 변환인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던져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구조를 보세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부호 반대죠. 자, 여기가 이제 다 양수인데 여기가 음수가 나왔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회전입니다. 회전. 이제 여러분이 행렬의 그 구성되는 성분들을 보시고 요것이 뭐 대칭이다, 회전이다 이런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회전은 회전인데 그러면 이쪽이 뭐가 될까요? 이쪽이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고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러면 몇 도입니까? 그죠? 코사인 값이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회전이죠. 60도 회전 이동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자, 요거 뭔가요, 여기? 요쪽 주 대각선이 이제 2가 됐으니까 이건 단위 행렬의 2배죠. 그죠? 여기는 닮음이에요, 닮음. 자, 2배 확대하는 닮음 변환입니다. 자, 요 녀석이 F를 나타내는 변환, 요 녀석이 G를 나타내는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녀석을 우리가 지금부터 행렬 A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이 녀석은 B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F를 나타내는 변환 A, 자, G를 나타내는 변환 B.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 F의 5제곱, 이 5제곱의 개념이 뭡니까? 5번 연달아 합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더트 G의 4제곱. 자, 이 녀석은 G를 4번 합성을 했다. 이러한 변환에 의하여 루트 3,1이 옮겨지는 점은 어디일까?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F5제곱 더트 G 4제곱인데 얘를 F가 먼저 하는 겁니까? G가 먼저 하는 겁니까? 어떤 변환이 먼저 적용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더트가 돼 있을 때 이 점을 요 변환이 나타나는 행렬에 곱을 하겠죠. 가까운 쪽부터 먼저 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얘는 A고
얘는 B인데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B부터 먼저 적용된다는 거죠. 그것도 B를 4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A를 5번 적용시켜라. 그럼 이것은 이제 A의 5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이라는 요 행렬에 루트 3, 1 요렇게를 적용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 B라는 행렬의 특징이 2배 닮음, 2배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2배씩 4번을 연달아 확대를 하게 되면 16배가 되죠. 요것은 16 루트 3, 1이라는 행렬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거를 이 회전 이동에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 루트 3, 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점을 돌립니다. 이제 몇 번? 5번. 몇 도씩? 60도씩. 사실은 회전 이동을 계속 연거푸 적용을 하면 각도만 바뀌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A의 5제곱이라고 하는 요 행렬은 60도씩 5번을 돌리는 거니까 300도 회전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세타만큼을 돌리는 변화는 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씩 2번을 돌리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2세타만큼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세타 마이너스 사인 2세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러한 행렬을 내가 n제곱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세타를 n번 돌리는 거니까 이거는 코사인 n세타 마이너스 사인 n세타 이런 형식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참고로 회전 이동을 연거푸 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300도만큼 회전 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코사인 300도 얼마입니까? 요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요거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30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 마이너스가 붙죠. 이쪽이 이제 2분의 루트 3.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될 겁니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1. 자, 요것이 300도를 돌렸을 때 그때 적용되는 행렬이고 여기다가 이제 요 16 루트 3 그 다음에 16 얘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자, 16은 여러분이 앞으로 뽑아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나머지 계산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회전 이동과 그 다음에 닮음 변환 두 녀석을 합성했을 때를 한번 적용해 봤고요. 자,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두 1차 변환 FG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 점으로. 그러면 행렬을 만들어 봐야 돼요. 이 표현은 x 다시 이동된 점의 좌표가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동된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0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y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0 곱하기 y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f라는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우리가 a라고 할 때 이 행렬 a는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 거죠. 0, 1, 마이너스 1, 0. 자, 요것은 x축, y축 원점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요쪽이 1, 1일 때가 y는 x인데 요렇게 되게 되면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그런 변환 중에는 없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겠죠? 자, 이동된 점 x-가 마이너스 y와 똑같고 이것이 x와 같다면 0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y 이쪽은 1 곱하기 x 0 곱하기 y가 되는 거니까
자, 요 G라고 하는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B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0,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되겠죠. 자, A와 B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때 G.F라고 하는 이러한 합성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은 뭡니까? 자, 우리 배운 대로 갑시다. 자, B와 A를 요 순서 그대로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B 곱하기 A. 자, 그래서 0, 마이너스 1, 1, 0과 0, 1, 마이너스 1, 0을 곱해 주시면 끝이 나겠죠. 그죠?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1. 그 다음에 이쪽이 0, 이쪽이 0, 이쪽이 1. 요거는 2가 됐죠. 자, 무슨 변환? 그럼 이거는 항등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와 F를 연달아 적용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은 20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A라고 하는 어떤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 문자를 요거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회전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요 위치로 옮겼습니다. 2, 4분면 쪽으로. 근데 모양을 보니까 요 Y축하고요. 요 라인이 지금 40도 각도를 이루고 있었다. 근데 그냥 회전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붙으니까 여기 조금 안 맞죠. 돌린 다음에 뭐까지 해줘야 돼요? 돌린 다음에 이렇게 접어줘야죠. 대칭이동까지.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40도만큼을 돌려요. 그럼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A라는 모양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게 40도를 돌렸을 때의 그림입니다. 맞죠? 요 끝이 이렇게 40도만큼을 돌려주게 되면 여기까지 갈 거예요. 접어요. Y축 대칭이동.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선 처음에 F라고 하는 변환에 의해서 이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 G라는 변환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자, 요 녀석이 40도 회전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이 노랗게 됐다가 노란 그림이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도 회전 이동을 나타내는 행렬은 뭡니까? 요거 코사인 40. 그 다음 이쪽이 뭐였죠? 마이너스 사인 40. 자, 정확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40. 그 다음 코사인 40. 자, 요 행렬에 곱해줄 거고요. 연달아 그 다음에 이 G,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요 변환.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X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이쪽이 1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이 행렬을 A, 이거를 B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 도형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아무 점이나 잡아볼까요? 여기에 이제 X, Y가 있었다. 얘를 우선 돌리고 대칭시켜준다. 그러면 두 개의 행렬에 이 X, Y를 곱해야 될 텐데 먼저 뭘 먼저 합니까? 지금 얘부터 먼저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코사인 40. 아, 칸이 좀 좁으니까 이거 조금만 늘리겠습니다. 이쪽이 자, 코사인 40. 이쪽이 마이너스 사인 40. 그 다음에 이 행렬이 마이너스 1, 0, 0, 1.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A, B, C, D라고 하자. 이 두 녀석의 합성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이 녀석이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 A가 뭔지 B가 뭔지를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40. 자, 곱하기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40. 이쪽은 이렇게 곱할 테니까 사인 40이 되겠네요. 네, 사인 40. 자, 이렇게 곱하면 이쪽이 사인 40. 자, 이쪽이 코사인 40. 네. 자, 요 행렬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A, B, C, D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이 뭐가 나옵니까? 답이 사라져버리네요. 그죠? 네, 0이 돼버립니다. 답은 세 번째 게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합성 변환과 역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셨고요. 자, 다음에는 이 합성 변환의 역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